100만 TPS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비자 카드가 갖고 있는 속도입니다. 1초당 2만 건을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로서는요, 일반 데이터베이스로는 2만 TPS가 나오는데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 이오스 체인이에요. 3,000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플이 1500 TPS. 우리가 좋아하는 이더리움은요, 20 TPS. 이제 이더리움 2.0이 나오면서 2만 TPS를 목표로 한다는데 그건 목표를 하는 것이 실제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3만 TPS까지 확보를 했고요. 비트코인은 7 TPS밖에 안 나와요. 블록체인 기술은요, 확장성에서 너무너무 더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재단과 콕플레이가 합쳤다. 우리는 블록체인 업계의 카카오와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콕플레이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에 인수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에. 제대로 잘 설계된 토큰 이코노미의 회사와 강력한 유저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세계 최강의 블록체인 기술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젠 무적이에요. 천하를 호령을 할 겁니다.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콕플레이의 양질의 컨텐츠와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미디움의 합작이다. 콕플레이는 글로벌 인기 컨텐츠를 중심으로 고성능의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으로서 컨텐츠 플랫폼 업계 도약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우리 얘기잖아요. 어찌됐든.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예. 자, 콕플레이 자체가 호랑이였어요. 거기에 믿음이란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제 콕플레이 재단과 미디움 재단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운영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할 텐데 이게 요 선릉 요 위에 있는 미디움 재단의 본사 사옥이에요. 대로변에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말씀드리면요, 또 거기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못 들어가세요. 철저하게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치시면은 다 나와요. 주소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걸 또 가셔가지고 내가 여기 투자자인데 또 술 한잔 드시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 못합니다. 일 못해요. 하여튼 대로변에 학동역에 있고요. 의장이십니다. CEO. 이런 분들이 지금 미디움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점.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결정. 그 다음에 보안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트릴레마, 세 가지의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보안성과 무결성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확장성, 속도예요. 아무리 보안이 좋고 아무리 컨텐츠가 많아지고 아무리 유저가 많아지고 모든 산업이 블록체인화 된다 하더라도요, 결국엔 블록체인 성능, 속도가 따라주지 못하면 답답해서 못 씁니다.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냈는데 우리의 한국에 있는 미디움 기업이 하드웨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MDL이라는 미디움의 기능이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공인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의료 자료라든가 모든 기업들이 미디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미디움이 어떤 마케팅까지 하느냐? 세계 5,000개 기업에 무료로 뿌려대요. 우리 기술 한번 써봐.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써봐. 공짜로 줄게. 진짜거든요. 그러면 좀 더 높은 기술 보내줄게. 계약하자. 이런 마케팅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도로공사, 조폐공사, 국가기관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합니다. 자, 미디움에 대한 언론 발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씩 다 좀 찾아보세요.
자, 블록체인 솔루션이 국제 공인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했다는 얘기, 미디움이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한다고 이제 MD페이, 우리나라 삼성페이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은행과요, 한국의 은행을 상대로 해서 무역금융을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틀을 짜고 있어요. 그 틀을 중간에서. 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재단에 방문을 해가지고 리더들이 들었는데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 나온 은행의 이름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행들이에요. 그것을 중간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다. 그런 과제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자, 미디움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콕플레이 인수했다. 더나인 컴퍼니 지분을 취득했다. 이 더나인 컴퍼니는 우리 콕플레이가 제휴사였어요. 예, 키오스크 무인 판매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마케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 130개국의 마케팅이, 프론티어가 나가 있으니까 무인 판매기 키오스크를 내가 설치를 하거나 누구한테 소개를 하면은 거기서 누군가가 와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콕으로 KOK로 결제를 했을 때 피지사 수수료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든 그 수수료 중에 일부를 따박따박 결제할 때마다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업을 우리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랬더니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 되는 사업이다. 우리가 MD페이,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움이 모기업이고 콕플레이, 더나인 컴퍼니가 자녀 회사가 됐어요. 형제, 자녀, 부모 자식간이 됐습니다. 자, 미디움은 이제 콕플레이의 플랫폼을 운영 개발을 하게 되고요. 미디움 네인넷이라는 것은 우리 콕체인하고 미디움 체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메인넷이 곧 발표가 돼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어제 이거 보고 처음 알았던 얘기인데, 우리 콕플레이의 킬러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게임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완료로 돼 있습니다. 완료로.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꽃은요, 끝장판은 메타버스예요. 왜? 가상현실은 반드시 블록체인 또 가상화폐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모든 기업들이 다 메모리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한 두 발 앞서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고 거래소까지 뭐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하여튼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렸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발표를 해드렸고,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재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대로 다시 미디움이 공급하는 솔루션은 SK, LG, 삼성,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에 다 있고요. 김판정 의장님과 우리 최영규 박사님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소개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뺏기고 보안각서를 쓰고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요. 찍은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 사진 한 장 건졌어요. 우리가 방문했던 것은 전 세계 프론티어를 대신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PD에 정돈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디움이 가세가 되면서,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하면서 우리의 마일스톤에는 이제 속도와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탑재가 될 건데, 이거는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진행했던 마일스톤 1기 로드맵이죠. 어떤 회사가 로드맵대로 간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로드맵보다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얘기예요. 100% 달성하고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거. 지금은 마일스톤 2기가 진행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로드맵, 마일스톤을 발표를 하는데, AI론과 FX 거래,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거고,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전 세계에서 메신저가, 글로벌 메신저가 한 5개 됩니다. 카카오톡, 라인, 왓츠앱, 텔레그램, 위챗.
근데 어떤 것도 실시간 언어 번역이 안 돼요. 다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자기가 불편합니다. 라인이 실시간 언어기 번역이 되는데 라인은 일본만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칭입니다. 콕톡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가칭 콕톡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언어기 번역, 자동 번역이 되는 메신저를 개발을 해서 내놓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먼저 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야 구글에서 콕톡 다운받아 아니면 링크 보내줘가지고 이걸로 대화하자. 되게 편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는 콕플레이와 미디움에 대한 신인도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비동기 SNS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메타버스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에서 좋아요 누르고 자기의 근황 그 다음에 잘 있니 뭐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의 시초이자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그리고 오픈마켓이 아마 연말쯤 하반기에 열릴 것 같고요. 가상도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3차 마일스톤이 이 내용에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건 다 공개가 됐고요. 컨텐츠가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편의 기능, 검색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죠. 지금까지 있던 컨텐츠는요, 사실 구색 맞추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면 검색도 해야 되고 보기 좀 편해야 되겠고 그런 기능 등이 달라질 거고 오프라인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토큰은요. 팔기만 팔았지. 돈 받고 팔기만 팔고 이것이 상장되면 얼마가 될 거라고 해놓고 다 사기쳤단 말이에요. 왜 상장되면 왜 떡락이 됐어요? 파는 사람만 있지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토큰의 생태계에 사용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용처를 위해서 오프라인 사용처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 많이 만들어내요. 자, 땡땡땡땡땡 국가 홈쇼핑 3개 채널에 콕토큰이 사용이 됩니다. 그 옆에 국가 땡땡땡땡 국가의 호텔과 카지노에서 콕토큰이 기축통화로 사용이 돼요. 칩을 토큰으로 우리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죠? 돈하고 똑같다. 돈으로 그들이 인정을 해줬다. 홈쇼핑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지금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쇼핑몰 열릴 때 그들이 토큰 준다니까 토큰 안 받았어요. 무슨 토큰을 주냐고. 돈 주세요. 그래서 원화를 결제해 주세요. 우리 플랫폼은 어떤 거든지 들어올 때 광고주가 들어오든 콘텐츠 업자가 들어오든 현금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돈을 안 받아요. 무조건 콕토큰을 받거든요.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는 것도 콕토큰을 줘야 되는데 아니 이 상품 제공업자들이 콕토큰을 안 받았어요. 왜? 못 믿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줬대요. 근데 지금은요. 콕토큰으로 주세요. 콕토큰 아니면 안 받겠습니다. 왜? 이걸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콕토큰을 사용을 하게 되고 계속 거래소 상장이 되게 됩니다. 진짜 증강현실에 의한 메신저가 나와요. 증강현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켓몬 아시죠? 포켓몬을 가지고 증강현실이라 그래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물에 딱 비치면 그 사물에 대한 모든 것과 그 사물을 즉시 살 수 있고 뭐 하여튼 무진장 많은 기능들이 생겨요. 근데 이것은 기존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기술은 그 정보를 일일이 사람이 입력을 해야 돼요. 미디움에서 개발한 건요. 생뚱맞은 거를 갖다가 들이대면요. 그냥 다 나와요. 빅데이터가 저장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예, 서비스 이름이 머지입니다. 예, 서비스 이름이 머지고요. 앞으로 머지리지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머지리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점에서 그 상점이 암호화폐를 받는다, 비트코인을 받는다, 이더리움을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암호화폐가 실생활 결제 도구로 사용이 되면은. 그런데 이게 속도가 이더리움 한번 결제하려면 내가 물건을 10만 원어치 사는데 이더리움 결제하려면은 10만 원어치의 이더리움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가스비가 들어가잖아요. 몇만 원의 가스비가. 예? 거기다가 가스비 주고서라도 빨리 결제되면 모르겠는데 결제 속도가 하세월이야. 그럼 이거 답답해서 결제 되겠어요? 미디움이 이걸 해결해냈어요. 뭘로요? 이더리움, 이더체인 그냥 써. 바꾸란 얘기 안 해. 그냥 써. 근데 그 이더의 앞자에 M자만 딱 붙이면 순식간에 결제가 되고 전송이 되고 수수료도 10원 내지 100원에 끝납니다. 이름하여 미디움 브릿지 서비스입니다. 네. 더 이상 말씀드렸다면 제가 재단에서 혼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아요. 이제 진짜 커뮤니티와 안정된 플랫폼과 기술력이 합쳐지니까 왜 그러냐면은 콕플레이는 커뮤니티가 확보가 됐어요. 완성을 했어요.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요. 미디움은요, 기술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데 이 기술과 컨텐츠를 갖다가 풀어낼 플랫폼이 없었어요. 둘이서 딱 맞는 궁합이 돼버렸던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했다.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알고리즘, 뭐 기타 여러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발전하거나 어떤 사회에 상용화됐을 때 그 기술의 구조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어떤 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려는, 즉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한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만 아주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용화,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의 그러한 속도가 나와야만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 세계의 상용화, 또 산업 전반에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그리고 글로벌 엔지니어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화시키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움은 기본적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 신뢰를 깨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가 또는 니즈가 있는 기업인들 또는 금융기관, 각종 정부들이 충분히 믿고 쓸 수 있는, 또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처리 속도와 검증 방법, 이런 기술을 먼저 전 세계적으로 먼저 가장 높은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해놓고 정말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가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열심히 연구 개발한 프로젝트고요. 글로벌리 지금 블록체인은 주인이 없습니다. 예전 뭐 인터넷 사업이나 뭐 닷컴 열풍이나 기타 여러 건 다들 주인들이 있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기술을 앞장서서 선점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주인이 없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IT 강국이 우리 미디움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의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미디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